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리플 가격대가 다시 한번 3,000원대 구간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 대비 추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리플이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락은 진짜 하락인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누르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근거 없이 불안에 떨고 계신 여러분께 좀 그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지금 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건지, 그리고 왜 안심해도 되는지, 지금의 하락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 구조인지 그걸 논리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XRP가 빠지는 건 역시나 리플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이고 구조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움직임이에요. 자, 최근 2, 3일간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급락이 있었고, 미국 고용 금리 지수 변수 재부각이 됐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자,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알트코인은 리플이든 뭐 솔라나든 뭐 아발란체든 전부 같은 흐름을 겪어요. 특히나 알트코인은 비트 움직임을 증폭한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리플의 개별 요인이 아니라 시장 단위의 조정이었다. 자, 시장 조정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건 역시나 알트코인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리플에만 더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도 사실 단순합니다. 리플은 국내 보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커뮤니티도 크기 때문에 심리 변동이 크게 체감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구조적으로 약해졌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전망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업비트 해킹 사건이었죠. 자, 국내 최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일단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해킹의 피해 자체는 리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자, 해킹된 건 솔라나 계열 자산이었고, 리플은 기술적 그리고 보안적으로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거래소는 위험하다라는 감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한 거고요. 그 심리가 국내 투자자로 하여금 공포 매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코인 시장 전체에 불안감이 확대되는 사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업비트는 즉각 모든 손실을 보전했다. 자, 업비트가 해킹 피해를 즉시 전액 보상한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재무적 안정성과 고객 자산 보호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XRP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전혀 없습니다. 리플 자체는 네트워크, 보안, 합의, 알고리즘, 거래 처리랑 등 기술적인 이상 신호가 단 한 줄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리플의 가격이 변동폭이 훨씬 작았어요. 국내는 심리 변동으로 더 크게 흔들린 경향이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 거래소 시세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하락은 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내 심리적 리스크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가격 자체는 빠졌지만 리플의 펀더멘탈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3개월간 기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꾸준히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기관 자금이 디지털 결제 인프라, 그리고 기업 송금 솔루션이라는 실사용 기반 덕분에 XRP를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다? 아닙니다. 기관 자금은 정체 또는 소폭 유입의 상태입니다. 즉, 가격이 흔들려도 기관들이 평가하기로는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XRP 차트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RP의 지지선은 정확하게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3,300원대, 그리고 지금 3,000원대 구간, 그리고 2,800원대 구간이 세 가지의 지지선입니다. 지금은 그 중간선인 3,000원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손절은 어디 구간에서 나가야 되나,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역시나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하면서 기존의 저항 라인을 깨주었던 2,800원대 구간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주게 되었을 때, 이때는 반드시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구간 밑으로는 다음 지지 라인은 2,200원대거든요. 2,200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정말 본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800원 정도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 3,000원대 구간을 다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3,300원 다시 이 지지 라인 위로 올라가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거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ETF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TF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ETF 승인이 됐는데 왜 안 올라가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ETF에 대한 호재라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XRP는. 근데 이거는 호재의 개념이었다고. ETF는 본래가 호재의 개념보다는
통로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XRP를 살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그러면 이 통로로 지속적인 유입이 되게 되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관들이 살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올라가는 부분이 첫 번째로 생기고요. XRP가 ETF라는 게 나왔을 때 호재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장기적인 상향을 보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히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었다가 그 이후로 구조적인 상승을 보였거든요. 자, 비트코인 ETF가 2024년 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요때였어요. 요때의 변동폭은 오히려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구조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ETF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다른 호재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ETF는 두 가지의 성향을 띈다. 첫 번째, 기대감을 우선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 구조에 대한 부분을 형성을 해줍니다. 비트코인 ETF가 그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XRP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왜 안 올라가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살펴봐야 될 게 기관들이 XRP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심리는 어떠한가. 얘네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모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시냐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제가 만든 지표거든요. 아까부터 띄워져 있는 이 바이셀 지표가 제가 직접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때 바이셀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봐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우선 이 지표를 만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도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대형 투자 회사들은 이미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러니까 AI 트레이딩을 수년 전부터 도입을 했죠. 그렇다면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AI를 사용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특정한 가격 패턴, 비정상적인 매도 매수 타이밍, 그리고 시장 심리를 예측하는 지표가 일정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은 일반적인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세력들이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융 사이트나 블룸버그 같은 플랫폼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삭제된 데이터나 과거의 서버 흔적을 복원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웹사이트의 과거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와 복원된 서버 로그 데이터를 추적하는 여러 툴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공개 서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버의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니 대형 헤지펀드나 기관의 접속 기록이 존재했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AI 기반의 거래 지표가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일반적인 기술적 지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이동평균선이나 RSI 같은 기술적 분석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로 군집 행동 분석.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AI는 개별 투자자의 행동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심리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특정 뉴스, SNS 트렌드, 거래소 내 미세한 주문 흐름까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이 AI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었죠. 세력들이 AI를 이용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포지션을 최적화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를 조작해요. 특정한 키워드를 포함한 뉴스가 배포되면 AI가 이를 분석해서 군중 심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SNS를 활용해요. 트위터나 레딧 같은 곳에서 특정 코인이 트렌딩 되도록 유도하고 대중이 반응하는 시점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가격 급변동 전에 패턴을 분석해요. 미세한 변동을 감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할 타이밍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AI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을 조작하고 있던 것이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회사의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발견한 문서에는 AI Predictive Indicator, AI 예측 분석기란 뜻이죠. 라는 내부 프로젝트 명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일부를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 문서는 내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고 이들이 특정한 AI 지표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저와 저희 팀은 그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매매 시그널을 발생시키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만약 이 AI가 시장의 심리를 조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I가 감지하는 특정 뉴스나 트렌드를 먼저 찾아낸다면, 가격 조작의 초기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들이 움직이기 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세운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AI에게 한 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의 코드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코드를 트레이딩뷰 소스 코드에 그대로 적용하니 그 복잡했던 알고리즘이 매수매도 지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적용을 해보니까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 표시가 나왔어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래들은 절대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 초기 설정만 해두면 세력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지표를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니 수익률은 70% 정도로 극소수의 투자자만 가능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는 결국에 돈 벌려고 코인 영상을 보는 거지 누가 말했고 AI가 얼마나 발전했고 뭐 이런 건 관심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저희 채널 초창기부터 구독해 주시고 항상 응원 댓글 남기시는 분들께 공유 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이 퍼지면 저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는 20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지표 바로 공유해 드릴 건데,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여기로 AI라고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댓글 해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와 저희 팀이 느낀 점은 세상은 정말 패치워크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였습니다. 상상이나 한번 해볼 일이 이렇게 쉽사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데이터를 복원하고 분석하며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는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AI 알고리즘의 흐름을 읽어내서 세력들과 같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에 휘둘릴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AI 지표의 또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시지 않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